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힘과 위안을 주는 프로스포츠 스타들이 있죠. 여기 계보도 있습니다. 박세리, 박찬호. 요즘은 어떤 분들한테서 위안을 얻고 또 힘을 얻으시는지. 저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물론 황희찬이나 이강인 선수도 잘해주고는 있지만 스트라이커로 변신한 손흥민 선수의 페이스나 폼도 지금 미쳐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가 속한 토트넘 우승 가능성을 두고는 저 같은 축구 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죠. 시즌 초니까 행운이 따랐을 뿐이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완전히 토트넘 허스퍼가 달라진 팀이 됐다. 우승도 먼 얘기가 아니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신지요? 이 얘기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사업 경영이나 비즈니스로 돌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토트넘의 새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말 그대로 팀을 바꿔놨나 아니면 현재까지는 억세게 운이 좋을 뿐인가 이런 거죠. 요즘 축구계에서는 이 엔지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를 엔지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엔지볼이라는 게 조직 혁신의 비밀을 품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단순히 럭에 불과한가 이게 이제 경영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간 엔지 감독의 인터뷰라든가 실적 같은 걸 살펴보면 엔지볼의 특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말로 닭공이라고 부르는 거. 맨 위 공격수 라인부터 끊임없는 전방 압박을 하고 센터백 라인까지 쉴 새 없이 누구 하나 걸어다니는 일 없이 경기 내내 움직이고 공을 주고받는 겁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실패를 해도 괜찮다. 실패할 자유를 주죠. 그리고 그 실패에서 배우기만 하면 된다. 이건 학습할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엔지 감독은 자신을 엔터테이너 혹은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라고 부릅니다. 역시 이 팬들의 엔터테인먼트겠죠. 무슨 얘기냐면 팬들은 지더라도 볼만한 축구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 전 감독들을 보면 무리뉴라든가 누누 산투 또 콘테 이런 감독들이 전부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축구를 지향해왔죠. 대신 경기의 결과를 내겠다는 거였는데 결과까지 나쁘니까 경질은 불가피했던 건데요. NG의 닭공은 이 사람이 감독으로서 진가를 처음으로 발휘했던 물론 유럽 축구 무대에서입니다. 이 셀틱에서 통계로 입증이 됩니다. 사실 NG는 유럽 축구에서도 변방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스코틀랜드 리그의 셀틱을 맡았었고 또 호주의 브리스베인 로어 팀 맡았었고 일본의 요코하마 마리너스 감독들을 역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프로축구 리그 EPL 수준엔 떨어진다 그러면서 의구심도 사실 많았죠. 근데 세 팀에서 각기 우승하면서 보여준 축구의 면모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닭공인데 셀틱 시절만 보면 이 셀틱이라는 게 스코틀랜드의 최고 명문팀인데 10년 만에 무관의 제왕으로 전락을 해요. 이 엔지 감독이 부임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감독이 들어서서 2년 동안 감독을 역임하는데 전체 스코틀랜드 타이틀이 6개가 있는데 1년에 3개씩 6개 중에 5개를 차지하니까 이건 아무리 변방 축구라고 해도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스탯을 좀 보면 특히 공격 관련 스탯을 보면 이 사람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데요. 전방에서부터 끊임없는 압박을 주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틱의 점유율, 공 점유율이 이 부임 전 69.5%에서 72.5%로 크게 높아집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축구의 양상이나 스타일이 바뀌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축구가 되는 거죠. 골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시즌 78골, 부임 직전입니다. 근데 부임하고 나서 92골로 올라섰고 마지막 해에는 114골로 골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근데 닭공이 그렇듯 실점률도 좀 늘어나긴 하는데 실점 숫자도 조금 늘긴 합니다. 어쨌든 엔지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트로피보다 경기에서 우리가 내는 스코어, 골을 중요시한다. 팬들 역시 트로피도 좋아하지만 매 경기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즐거운 공격 축구로 불리는, 그래서 팬들을 즐겁게 해주겠다는
NG의 박공 스타일이죠. 엔터테인먼트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기부여가로서의 역할이 빼어납니다. 동기부여라는 게 뭐냐면 감독들이 평상시 훈련 잘 시키고 전략 제시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의 순간이라고 불리는 순간이 경기 중에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 전반전 끝나면 라커룸으로 가서 15분간 쉬어요. 이때 감독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선수들한테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가 아주 핵심적인데 우리 감독들이 잘 못하는 거죠.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제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은 헤어 드라이어라는 별명이 있었죠. 머리가 그냥 막 설 정도로 열정적으로 연설을 했는데 특히 잘 못한 선수들, 실망스러운 선수들한테 화를 냈는데 베컴이나 호나우드 같은 슈퍼스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상당히 유명해졌고 맨유의 전성기를 이끄는데 선수들 인터뷰를 최근에 쭉 들여다보니까 현지 인터뷰를 포함해서 이 NG가 퍼거슨 감독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상당히 동기부여를 잘한다 그래요. 조금 스타일은 다릅니다. 퍼거슨은 그냥 한바탕 쏟아붓고 심기일전하게 하는 재능이 있었는데 NG는 왜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지 설득한다는 겁니다. 뛰어난 설득력을 보여줬다는 얘기인데 많은 선수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 로메로 같은 수비수 같은 경우도 그 감독의 얘기를 듣고 나면 내가 왜 더 부지런히 뛰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들 정도다. 내가 이 팀의 일원이라는 게 자랑스러울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또 요즘 그 잘 나가는 손흥민의 영혼의 단짝이 된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 멤버라는 메디슨 같은 경우에도 이 설득력에 대한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트넘으로 갈까 말까 망설일 때 직접 전화를 했다 그래요. 이 NG 감독이 전화를 해서 당신이 보게 될 토트넘은 이전에 당신이 알던 토트넘과는 완전히 달라진 팀이 될 것이다. 그건 내가 약속하마. 그러니 와라. 이런 얘기를 해서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동기부여가 모티베이터로서의 역할. 세 번째가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몸값 높은 선수들보다 팀 스피릿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도 몸값이 1조 원이 넘는 선수들 뽑고 싶은 욕구가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팀을 하나로 묶는데 더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비싼 선수 뽑아놓고 엉망인 팀이 꽤 많습니다. 지금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는 맨유나 첼시가 여기에 해당이 될 테고 이전에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그런 예에 속했죠. 근데 몸값 높지 않은 선수들을 알토란 같이 잘 뽑아서 한 팀을 만드는데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뭐 시즌 초반이니까 아직은 위험 요소라든가 변수도 남아있죠.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스쿼드의 뎁스라고 불리는 거. 선수층이 얇아서 과연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를 수행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누가 골을 넣어줄 것인가. 이런 게 각 포지션마다 다 이제 걱정이 되는 바가 있죠. 특히 내년 초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컵 대회가 있거든요. 이때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빠질 텐데 그 얕은 스쿼드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잘 나가던 팀은 좀 예상외의 팀한테 한번 졌을 때 상당한 슬럼프를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도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전까지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NG볼 성패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향후에 성적을 떠나서, 결과를 떠나서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직 경영과 리더십에 시사하는 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조직 혁신을 위해서 리더는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조직 구성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뭘로 기쁘게 해줄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입니다. 두 번째는 모티베이터로서의 역할인데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뭐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그러면 사실은 절대로 조직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NG가 그런 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가 새로운 역할인데요. 제가 보기엔 컨버저라는 역할입니다. 조직을 하나로 만들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융합시키는 사람으로서의 면모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세 가지
조직 혁신 리더들의 역할이라는, 망해가는 기업에 가서도 이런 조직 혁신의 리더가 있다면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사실 이 세 분야 가운데 한 분야에서는 빼어난 분들이 꽤 계신데, 이 분야를 통합해서 혁신적인 리더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엔터테이너로서 빼어납니다. 사실 뭐 SNS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언행을 통해서 깜짝깜짝 놀래키죠. 뭐 즐거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팬들도 많고. 그런데 그룹 경영 지금 어떻습니까? 뭐 실질적인 그룹 오너인 엄마한테 혼난다는 얘기가 들려올 정도로 지금 엉망입니다. 스타벅스 빼놓고는. 두 번째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같은 경우 멋진 모티베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라는 말을 통해서 조직에 엄청난 위기감,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위기감을 심어줬던 거죠. 최태원 SK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저는 컨버저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뭉치게 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걸 잘하는데, 다만 모티베이터나 엔터테이너로서의 역할을 잘한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역할을 잘하는 분들이 한국 기업 경영계에 지금 절실한데, 그런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유럽 축구에서 보면 콧방귀나 끼는 일본에서 출발해서 호주 거쳐서 셀틱 그리고 영국으로 왔다는 얘기를 했듯이, 아주 작은 사업에서부터 이런 세 가지 면모를 잘 갖춰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말 찾아보기 힘든 혁신형 리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은 NG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